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이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뭐 무의식, 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단어들이겠죠. 근데 프로이트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냥 한 명의 천재로만 볼 게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로 함께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어떻게 그 시대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를 무너뜨린 파괴자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게요. 지난 50년의 문화사는 프로이트라는 이름과 띠려야 뗄 수 없다. 와, 정말 엄청난 평가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 뭐 꿈을 해석한다거나 어릴 때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요. 이런 생각들 깊숙이 들어가 보면 프로이트가 있어요. 그만큼 그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프로이트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 시대가 나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아들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먼저 대체 프로이트가 왜 그렇게 대단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프로이트가 만든 정신분석학 있잖아요. 이게 꼭 다른 세상에서 온 것처럼 되게 독립적이고 완결된 시스템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새로운 계시처럼 말이죠. 왜 그렇게 혼자 동떨어져 보였을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옛날 학자들이랑은 아예 선을 그었고요. 또 자기만 아는 이상한 용어들을 막 썼죠. 그리고 모든 연구가 그냥 의사 진료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당시에 잘 나가던 학계에서는 저 사람 뭐지? 하면서 좀 이단화 취급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부터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프로이트가 그냥 외딴 섬에 혼자 있던 천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무대 위로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 바로 그 빅토리아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빅토리아 시대, 한마디로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는 뭐 엄청 고상하고 신사적인 척했지만 그 속은 온갖 욕망을 억누르는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바로 이 시대의 그 모순이 프로이트라는 인물을 낳은 자궁이었던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시대의 이중성이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왼쪽이 겉으로 내세운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뭐 부르주아적인 품위, 감상에 젖은 태도,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장밋빛 세상. 하지만 프로이트가 파헤친 그 이면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완전히 정반대였죠. 억눌린 성욕, 위선, 그리고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어둠. 정말 극과 극이죠? 네, 바로 이거예요. 프로이트의 생각은 그냥 텅 빈 공간에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가 살았던 그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아주 필연적인 반작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진짜 역할은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는 과학자라기보다는 낡고 썩어빠진 시대를 통째로 무너뜨린 파괴의 예언자에 더 가까웠다고 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볼테르의 말입니다. 추악한 것을 분쇄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 추악한 것, 그게 뭘까요? 네, 바로 그가 온몸으로 겪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그 지긋지긋한 위선이었던 거죠. 그의 주된 무기는 바로 환원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막 신성하게 여기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예요. 에이, 그거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거에 불과해. 라고 말이죠. 프로이트가 어떻게 세상을 해체했는지 한번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떠받들던 성스러운 어머니상은 알고 보니 유아기적 성욕에 불과했고 저 높은 곳에 계신 신은 그냥 미화된 아버지일 뿐이었죠. 위대한 예술과 철학도 결국은 억압된 본능의 표출이었고 고상한 윤리라는 것도 사실은 힘없는 가장들이 만든 규칙에 불과하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정말 하나씩 아주 철저하게 부숴버렸죠. 정말 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같지 않나요? 거짓된 우상들을 때려 부수고 그 시대 정신의 썩은 부분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짓기보다는 낡은 걸 철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파괴에만 집중하다 보면 당연히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가장 큰 한계점은 바로 이거예요. 프로이트의 시선은요, 철저하게 과거만 향해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현상에 대해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 기원만 죽어라 파고들었지?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그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한계 혹은 편견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분석입니다. 다빈치에게 생모와 계모 이렇게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프로이트는 대체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자, 보세요. 프로이트는 이 사실을 점잖은 척하던 다빈치 아버지의 사적인 실수 정도로 그냥 개인적인 스캔들로 치부해버립니다. 뭔가 추접하고 부정적인 디테일에만 집착한 거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요.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나타나는 두 어머니 신화라는 아주 중요한 문화적 패턴이거든요. 결국 그는 더 깊고 과학적인 분석 대신 가십거리에 가까운 해석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편견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건 객관적인 과학적 진실을 찾는 것보다 어떻게든 그 시대의 어두운 이면을 폭로해야 한다는 그 시대 정신, 독일어로 찰트가이스트라고 하죠. 바로 그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일종의 강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프로이트가 남긴 진짜 역사적 과제, 그의 유산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전까지는 누구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던 개인의 마음, 바로 이 내면 세계를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을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손에 쥐게 된 거죠. 그는 위대한 파괴자였다. 사람들 마음속에 건전한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통해 진짜 가치를 꿰뚫어보는 눈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말처럼 그는 낡은 것들을 부숴버림으로써 우리가 더 본질적인 가치가 뭘까 고민하게 만든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파괴자였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프로이트의 작업은 미래를 위한 완벽한 설계도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황금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런 반드시 필요했던 시험의 불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의심조차 하지 않는 진실들 중에는 혹시 바로 그 이전 시대에 대한 단순한 반작용에 불과한 것은 없을까요? 프로이트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어쩌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